친절한 조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라방, 목요일 라방은 제가 썬캣 변호사, 우리 송미정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송미정 변호사 한번 인사드려 볼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송미정 변호사입니다. 네. 네, 오늘도 붕어 싸만코 송미정 변호사 먹었죠? 네. 네. 이미 2개 먹고 왔습니다. 이미 2개를 먹었어요? 네. 이미 2개 먹고 오늘 하나 더 먹고. 네. 네. 그리고 이번 주에 저희 신세계로 소식이 하나 있었어요. 단체 사진 촬영한 거 있었는데, 네. 송 변호사 옆에 이렇게 다리 꼬고 걸터 앉아 있는데. 왜 저 사진을? 네. 건강져 보이는 사진. 네. 우리 근데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사실 2명 변호사가 빠졌었죠. 한 명은 이제 코로나, 또 한 명은 조금 이제 재택근무하면서 시간이 안 맞아서 단체 사진에 촬영 참여를 못했는데 그래도 굉장히 많아 보이네요. 그죠? 지금 썬캡 변호사님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착용하셨나요? 라고. 이렇게 제가 이제 선캡을 쓴다고 하시니까 뭔가 이제 라식 부작용이 심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셨는데요. 제가 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해명을 하자면 사실 이제 저희 업무가 모니터를 이제 굉장히 많이 보는 업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큰 모니터 이제 2개를 놓고서 이제 작업을 해야 돼서 이게 빛이 좀 오래 봐야 되기 때문에 오래 보고 있으면 눈이 좀 많이 부시고 위에 또 천장에 빛도 있으면 이렇게 같이 보면 제가 좀 라식 수술해서 그런지 이게 눈이 좀 많이 부신 상황이라서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빛을 좀 이렇게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선캡을 쓰는데요. 그 선캡도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그런 괴기스러운 선캡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책모자 같이 생긴 귀여운 모자입니다. 예. 네. 저는 원래 귀여운 걸 추구하는 사람인데. 그래요. 네, 먹방이냐고. 네, 했는데, 네. 아이스크림이 녹으니까 저희가 좀 먹으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저희 실시간 댓글 답변 해드리니까 법률적인 문제 이런 거 궁금하신 분 질문 올려주셔도 되세요. 네, 이번에 변호사가 된 친구에게 어떤 선물을 주면 좋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어떤 선물을 주면 좋을까요? 근데 송 변호사 됐을 때 친구한테 선물 받아봤어요? 아니요. 네. 그러니까 나도 못 받아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변호사 되자마자 취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축하하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렇군요. 그러게. 대표님께서는 어떤 선물 받으셨는지 기억나세요? 난 선물 안 받았다. 안 받으셨어요? 엄청 받으셨을 것 같은데. 사법시험 합격하셨을 때도 안 그때는 받으셨어요? 뭐 친인척들이 현금을 주셨던 것 같고. 현금을 주시오. 친구들은 뭐 특별히 그렇게 뭐 좋나? 너 워낙 오래전 한 거의 20년도 더 지난 이야기라서 생각이 잘 안 나네요. 근데 이제 작은 거 이런 거 줬을 것 같아요. 뭐 책상에 두고 쓸 수 있는 거.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그 연필꽂이 이런 거 받았어요. 연필꽂이. 연필꽂이. 그때 뭐 친구들도 이렇게 막 취직이 돼가지고 막 돈이 많은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연필꽂이 이런 거 이쁜 거 아니면 명함꽂이 이런 거 그런 걸로 받았고요.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네. 만년필 어때요? 라고 하셨는데 만년필 좋죠. 근데 비싸잖아요. 만년필도 받았던 것 같아요. 만년필도 굉장히 오랫동안 썼고 이제 변호사 되면은 조정길 이런 데 가면은 그 사인해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이제 그걸로 만년필은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만년필이 이제 잉크를 넣어야 되거나 잉크를 갈아 끼워야 되니까 그게 좀 불편하긴 한데 또 만년필이나 뭐 볼펜 이런 것도 좋기는 합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많이 받았네요. 네, 그리고 스토리 질문 중에 남의 자식 사고 친 것까지 키워주고 터무니없는 생활비 줬는데 퇴직연금까지 이혼소송하겠대요 라고 하셨는데 퇴직연금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대상 되지요? 일단 되긴 하시는데 네.
사실 연구법에 따라 판결 받으시면 연구법에 따라서 갈라지기 때문에 그거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거를 주고 싶지 않으시다 하면 상대방이랑 합의를 하셔서 조정해서 연금 나누지 않는 걸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네, 조정을 통해서 해결을 하면 연금을 안 나누는 걸로도 마무리는 가능하세요. 근데 이제 조정은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거여서 쉽지는 않지만 연금 분할 없는 걸로 마무리 가능하긴 합니다. 지금 스토리에 올라와 주신 질문은 2년 정도 결혼 생활에 16개월 된 아이가 있는 전업주부입니다. 상대방은 재산 분할도 위자료도 당연히 줄 생각이 없다는데 소송만이 답일까요? 상대방은 합의 이혼을 바라고요. 라고 하셨어요. 네, 상대방이 합의 이혼을 하시겠다는 말씀은 뭐 재산 분할 없이 이제 이혼하자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협의 이혼 하실 때 재산 분할을 따로 합의하시지 않으면 이혼만 되지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합의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 이혼 후에 2년 내로 재산 분할 청구를 다시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혼하면서 그냥 재산 분할도 같이 다 한 번에 그냥 끝내고 싶으시다 그러면 이제 소송을 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재산을 가지신 분들은 이혼할 때 처음에는 다 재산 분할을 해주지 않겠다, 위자료도 주지 않겠다, 돈은 한 푼도 주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제 막상 이제 자기들도 이제 상담을 받고 하시면 어느 정도 줘야 된다는 사실을 이제 인지하시기 때문에 일단 속장을 받으시거나 조정 신청서를 받으시면 이렇게 원만하게 협의로 끝내실 수도 있으십니다. 근데 상대방이 이제 워낙 그렇게 하시면 뭐 일단 협의 이혼을 하신 다음에 2년 내로 재산 분할을 따로 청구를 하시든지 아니면 이제 소장을 보내셔서 그 소송 내에서 이제 협의를 하실 수 있으시면 협의를 하시고 아니면 판결을 받으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협의 이혼만 하시고 재산 분할은 따로 청구하실 거면 위자료 재산 분할에 대해서 합의서를 작성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원고 일부 승을 했는데 위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라고 올리셨네요. 위자료 얼마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위자료 금액도 얼마인지 궁금하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이제 판결은 받으셨는데 집행을 못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상대방 재산 아시는 거 있으시면 거기에 이제 압류하셔서 이제 받아가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상대방이 이제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면 이게 좀 이제 집행이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상대방이 직장 어디라도 다니면 이제 급여 같은 것에서도 압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상간녀 조성을 했나 봐요. 아 상간녀요? 그러면 이제 상간녀한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라도 받아가실 수는 있으신데요. 네. 사실 이제 상간녀의 그러니까 재산이 없다 그러면 네. 이제 실제로 회수하시기가 좀 힘드신 상황이 꽤 실무에서도 꽤나 있긴 합니다. 네, 이거 일단 민사로 진행했는지 가사로 진행했는지 모르겠어요. 민사로, 그러니까 만약에 가사 소송으로 진행을 해서 위자료 받으신 거면 이행명령 신청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일반 민사나 뭐 가사나 재산이 있으면 재산 명시 신청 이런 거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상간녀 재산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뭐 부동산이나 예금 이런 게 없다 이런 경우에는 그 유치동산 압류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했던 것 중에는 그 상간녀 판결 받았는데 안 줘서 상간녀 집에, 상간녀 집이 상간녀 명의가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어쨌거나 집에 가서 상간녀 방에 그 침대에 빨간 딱지를 붙였더니 위자료를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해보시면 받을 수는 있으니까. 그리고 2천만 원입니다. 상간녀 소송이요 라고 하셨는데, 네, 제가 말씀드린 분도 한번 진행을 해보세요. 변호사님 포함 등장인물은 다 가명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저희 변호사는 다 실명이고요. 등장인물은 가명입니다. 왜 나쁜 사람은 벌 안 받냐? 이런 질문인데, 네. 상처받은 사람만 힘드냐? 어떻게 송 변호사는 변호사 생활하면서 정의를 실현하고 있나요? 네. 그 당사자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 상황이 힘드시니까 이제 자기만 피해자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이제 많으신데요. 사실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특히 가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한쪽만 일방적으로 잘못하고 그런 거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예. 잘못의 경중이 있죠. 네, 경중이 있긴 한데요. 음. 예, 그러니까 뭐 이게 굉장히 주관적인 것 같습니다. 억울하다, 뭐 나는 피해자다. 근데 상대방 생각에는 자기가 피해자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억울하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질문이 뭔지 까먹네. 정의를 실현하고 있느냐. 정의를 실현. 저는 사실 제 의뢰인분들이 최소한 억울하지는 않게 해드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맞아요. 사건이 끝났을 때, 생각했던 최소한 그것보다 더 낮게 뭐 받아가신다든지 뭐 그렇게 나오지는 않도록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송 변호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이혼이 증가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코로나 시국에 이혼 사건 문의가 좀 더 증가하셨나요? 라고 하셨는데 코로나 안 그래도 같은 집에 살고 이제 얼굴 보기 싫어하는데 코로나로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힘들다는 상담은 꽤 있었어요. 송 변호사가 생각할 때는 어떤가요? 아,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시국에 다른 사무실 같은 경우는 뭐 의뢰인 찾아온 의뢰인이 줄었다. 뭐 이런 소문도 많이 들었지만 아, 그래요? 사실 저희 사무실은 정말 꾸준하게 이게 코로나로 뭔가 이렇게 제한이 들어오면 집안에서 이제 같이 있으시기 때문에 성격차 같은 이유로 해가지고 이혼 상담 많이 오시는 것 같고요. 네. 요즘에는 또 좀 풀어줬더니만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렇죠. 그렇게 부정행위를 하시는 요즘에 그렇죠. 왜 상담하는 네. 사건은 이제 부정행위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많은 부정행위가 있었나 하는 예, 예, 생각은 들죠. 네, 그리고 이제 스토리 질문 한번 보면요.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가 제가 회사에 가 있는 사이에 집에 와서 청소를 하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지금 같이 사시는 상황이신가요? 남편분이랑 이혼하시고서 가끔 가다 보면 남편분이랑 같이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그거는 아니신 것 같고. 근데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가 라고 했으니까 네. 같이 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경찰 신고하셔야죠. 주거침입으로 신고하셔야죠. 지금 정실이시면. 근데 청소를 하고 가신대요. 이거 왜 청소를 하고 가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사실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오시는 게 나를 해하려고 오시는 건 아닌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걸 뭐 법으로 해서 고소를 하고 이러시는 것보다는 그쪽이랑 좀 잘 대화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적으로 해결하시죠. 싫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이제 주거침입죄나 가택침입죄 아닌가요? 라고 하셨는데 그쵸. 주거침입에 해당하는데 송 변호사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법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좀 그렇고 싫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번 표시해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면은 그때는 이야기를 하셔야 되죠. 비번을 먼저 바꾸시는 것보다 일단 먼저 한번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비번을 바꾸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댓글 중에 지금 올라온 게 이혼 준비 중입니다. 제가 친정엄마 집에 얹혀 살면서 친정집 대출을 다 같이 갚아주고 있는데 남편이 재산분할로 친정집까지 요구하고 있어요. 생활비로 빚을 갚아줬다라고 하는 이유로요. 이 요구가 가능한가요? 라고 하셨어요. 아, 이거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자신의 명의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고요. 만약에 내 수입으로 해서 그 친정한테 이런 식으로 대출을 갚아줬다든지 뭐 도와줬다든지 그래서 뭐 부부 공동 생활에서 내 수입으로 이렇게 기여한 게 적다 그러면 이제 기여도로 이제 조절이 되는 것이지. 그렇죠. 기여도로는 조절이 될 수가 있어요. 기여도로 조절이 됐으니 그 집 지금 대출 갚아주고 있는 그 집 자체가 내 명의도 아닌데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가고 그러진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체력, 많은 사건을 돌아보고 검토하려면 체력이 타고나야 할까요? 라고 하셨어요. 체력을 기르십시오. 저도 강아지 산책을 열심히 시키면서 체력을 기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변호사 생활 하려면요 체력은 필수입니다. 뭐 모든 일이 다 그럴 수는 있는데 왜냐면 체력이 떨어지면 귀찮거든요. 집중할 수가 없고요. 일단 변호사가 되면 법원에 돌아다니는 일도 많기 때문에
일단은 체력이 있으셔야 네.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 댓글이나 스토리 질문. 변호사로서 겪는 직업병은 무엇인가요? 우리 직업병은 무엇일까요? 대표님. 네. 이게 말해도 되는가? 뭘까요? 가끔 사람에 대한 회의가 들 수가 있다. 그건 직업병이라기보다는 약간 체력이 떨어질 때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제 인류애를 좀 더 끌어올려서 우리가 사건을 처리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런 네.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려서 제가 의뢰인분들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렇죠. 저는 의뢰인들 위해서 너무나도 희생, 봉사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감당 못할 제 일만으로도 친구 고민 이야기만 들어도 감정이 힘들던데 여러 다양한 사건을 다루시는 거 대단하세요 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사실 사건 하나하나 진행하면 이제 힘든 부분도 있기는 해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어떤 분은 왜 인류애가 바닥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변호사 직업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송 변호사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죠. 이제 그런 저것도 많이 들어주면서 공감을 해줘야지 괜찮은 변호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너무 공감을 해주면 그것도 이제 좋지는 못한 게요. 이렇게 좀 중립적인 입장을 견질해서 그분의,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일은 그냥 편을 들어주거나 누구 얘기를 들어주고서 공감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네. 이분이 갖고 있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소를 해드리는 게 이제 저희의 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잘 공감도 하면서,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향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을 이끌고 가야 하는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요. 그냥 이제 뭐 들어주고 끝내고 그런 건 아닙니다. 네, 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내가 이분의 문제를 해결을 해주면서 거기서 오는 이제 보람, 그런 게 변호사로서의 보람인 것 같습니다. 네, 송 변호사는 참 열심히 해주는 것 같아요. 정말 훌륭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 상속 문제로 상담했었죠. 조의 안부 여쭤봤던 네, 고양이 많이 키우시는 분이신가 보네요. 상담 친절히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가족 문제라 아직도 고민 중이긴 한데 결심하게 되면 꼭 변호사님 다시 찾아뵐게요 라고 하셨는데, 네, 결심하시면 연락 주시고요. 저희 이렇게 댓글 답변, 스토리 답변 해드리면서 벌써 시간이 6시 반이 됐어요. 송 변호사, 라방 지금 몇 번째죠? 저 라방 2번째입니다. 네, 어때요? 처음에 비해서? 처음에 비해서 오늘은 사실 붕어 싸먹고 먹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나는 붕어 싸먹고 녹았어요. 아까워요. 네. 네, 다음부터는 조금 더 정신을 차려서 해야 되겠고, 그래도 첫 번째보다는 조금 더 편한, 그죠? 아무래도 편한 그게 있죠. 네. 그리고 다음 주는 어린이날 특집으로 저희 머그컵 라방에 참여하셔서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한테 머그컵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주 어린이날인데 6시에 라방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